밖에 나가서는 순하다 못해 두려움에 벌벌 떠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주인의 말을 아예 듣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물어뜯는 두 얼굴의 반려견이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감싸기만 해서 주인과 반려견의 올바른 서열이 정립되지 않아 발생한 일인데요. 반려견과 화목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 꼭 필요한 훈련법.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밖에서는 얌전하고 소심한 반려견 두부. 집에서는 왕처럼 굴는데 앞에 강아지들이 보이면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려고 해요. 하지만 집에서 예민한 건 물론 안 돼. 수시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는데요. 보호자를 공격하는 반려견의 문제 행동 교정하는 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서울시 광진구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 그리고 제 동생 두 분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오늘의 주인공 두부. 두부가 경계선이 심하네요. 아, 네. 원래도 초인종만 눌러도 이 정도로 짖고요. 외부인이 오면 이렇게 항상 짖는 편입니다. 두부의 높은 경계심으로 인해 집에 손님이 방문하면 늘 펜스 안에 가둔다는데요.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을 아마 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펜스를 좀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어요. 저도 물릴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상태면 물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작진과 두부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두부의 시선을 돌리고자 간식으로 유혹해보지만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데요. 그렇게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안정을 되찾은 두부. 그나저나 두부와는 어떻게 가족이 되신 거예요? 아버지가 퇴직을 하셔가지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좀 적적하신 것 같아서 두부를 데리고 오게 됐어요. 생후 2개월 무렵 선물처럼 가족들과 연을 맺었다는 두부. 그렇게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막내가 됐다는데요. 그날 오후 주방에서 분주한 어머니를 멀찍이 바라보는 두부. 그러다 갑자기 어머니의 다리를 물며 입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파. 두부야. 하지 마. 두부가 놀아달라는 건지 먹을 걸 달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 바지를 잡고 맨날 입질을 해요. 몰라. 두부 안 돼.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는 두부의 입질. 결국 주방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두부의 엉킨 털을 빗어주는 보호자. 그런데 그때 어우, 두부 안 돼. 안 돼.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마 이 카메라를 물고 싶어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두부가 이렇게 자주 입질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입질은 해왔는데 얘가 커가면서 이제 조금 힘도 세지고 강도도 세지다 보니까 손에 좀 상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한번 물리셨는데 좀 심하게 물리셔서 응급실까지 한번 갔다 온 적 있어요. 일상생활 속 가족 보호자 모두에게 공격성을 보인다는 두부. 그런 두부의 입질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진 적도 여러 번이었다는데요. 행동 교정하고 싶어서 그 서울시에서 하는 시민학교도 수료했고 그 방문 훈련도 받았고 또 이제 친화 사회성 때문에 헬퍼독이랑 같이 하는 훈련도 했는데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보호자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치기 어려웠던 두부의 문제 행동. 하지만 보호자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래도 두부가 저희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같이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책에 나서기 앞서 두부에게 옷을 입히려는 보호자. 그런데 두부가 또다시 공격성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두부가 이제 옷 입을 때마다 물려고 해가지고 좀 조심스럽게 입히고 있습니다. 두부 산책 가자. 가자. 두부 이렇게 나가는데 입마개 안 해도 돼요? 집에서만 이렇게 왕처럼 저희를 무는 거지 밖에 나가면 다른 강아지나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과연 두부의 또 다른 얼굴은 어떤 모습인 걸까요? 그렇게 보호자와 함께 산책에 나선 두부. 두부, 옳지. 두부의 기분도 무척이나 좋아 보이는데요. 근처 한강공원에 도착한 두부와 보호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부가 걸음을 멈춰섰는데요. 앞에 강아지들이 보이면은 무서워갖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려고 해요. 두부 가자. 보호자가 어르고 달래 겨우 다시 산책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반려견이 지나갈 때마다 걸음을 멈추길 반복합니다. 공격적이었던 집에서와는 정반대의 모습인 두부. 밖에서는 늘 이렇게 눈치를 보기 바쁘답니다. 결국 산책을 마무리하는 보호자. 매일 두부의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만큼 보호자의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두부의 공격성도 낮추고 친구들 사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 훈련들을 해봤는데 아직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공격성 종류는 모성 본능에 의한 공격성, 통증으로 인한 공격성, 자기 방어로 인한 공격성 등으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소형견이 중형견과 대형견보다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나이가 많은 개가 젊은 개보다 공격적일 확률이 높고 수컷이 암컷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두부의 정확한 문제 원인을 알지 못하는 보호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그저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두부의 문제 원인을 더욱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종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구나. 이 아이가 누구예요? 네. 지금 몇 살 됐어요? 3살 됐어요. 역시나 이용종 전문가에게도 높은 경계심을 보이는 두부인데요. 그런 두부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전문가. 두부가 몇 살부터 사람 물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물기 시작한 건 한 7, 8개월 때부터 좀 세게 물기 시작했어요. 7, 8개월 때부터는 굉장히 입질이 일찍 시작한 거거든.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이제 짖는 거, 무는 거, 그다음에 공격성 같은 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더 사나워지게 돼 있어. 그럼 이런 행동을 할 때 바로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려견의 입질이 시작된 경우 성견이 됐을 시 더욱 높은 공격성을 표출할 수 있는 만큼 문제 행동 교정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두부의 정확한 문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반려견은 어떻게 보면 서열의 동물이거든요. 지금 두부가 서열이 워낙 높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지금 보호자님이나 우리 가족들이 많이 물리는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부하고 사람 간의 서열 관계 개선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보호자 모두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보였던 두부. 이 같은 이유는 집안 내 서열이 올바르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데요. 두부 행동 교정하려고 많은 훈련들을 제가 배우고 같이 했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면 교정하고 싶은데 못했고 지금처럼 계속 물리고 되풀이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실질적으로 두부가 제일 예민한 부분, 어떤 행동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행동의 포인트를 못 잡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정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두부한테 어떻게 명령을 하고 하는지 제가 한번 관찰을 해볼 거거든요. 두부 일로 와. 두부
보호자의 부름에도 미동도 하지 않는 두부. 두부야. 보호자는 이런 상황이 익숙한 듯 계속 두부를 불러보는데요. 두부에게 오라고 막 했잖아요.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서열에서 밀리게 되거든요. 서열에서 밀리게 되면 계속 부르면 부를수록 두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싫어. 으로 바뀌어져요, 나중에는. 자, 이번에는 한번 와 하고 쭉 한번 당겨보세요. 두부 와. 두부, 이리 와. 한번 쭉 당기세요. 네. 옳지. 이리 와라는 명령어와 함께 리드줄을 당기는 게 훈련의 포인트. 기다려. 풀어줄게요. 기다려. 두부 일로 와. 옳지. 앉아. 옳지. 한번 명령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해주면은 어떻게 바뀌어져요? 두부가 누구에게 서열이 잡혀? 저에게. 그쵸? 보호자에게 서열이 바뀌어지게 돼 있거든. 이 바뀌는 거를 정확하게 시켜주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보상이거든요. 근데 보호자님들은 왔으면 그냥 왔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한번 칭찬해볼게요. 옳지. 예, 더 머리부터 쭉 옳지. 그냥. 반려견이 명령어를 수행했다면 빠르게 보상을 해주며 행동을 칭찬해줘야 합니다. 평상시 두부 만지는 것이 제일 어렵잖아요. 두부 터치하는 스킨십 교육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혹시 두부의 공간이 어디예요? 두부는 보통 여기서. 아, 소파를 제일 좋아하죠. 그럼 이제 마무리 훈련 짓고 터치하는 것은 바로 이제 소파에서 시작이 될 거예요. 한번 가시죠. 지금 누가 먼저 올라갔죠? 두부가 먼저. 두부가 먼저 올라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영어권 주장했던 것이 두부잖아요. 그래서 두부가 먼저 올라가시면 안 되고 보호자님이 먼저 올라가고 난 다음에 두부를 불러서 오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세요. 기다려. 보호자가 주도권을 잡고 반려견을 리드하는 게 훈련의 핵심 포인트. 자, 왼손은 리드줄을 살짝 잡으세요. 혹시라도 물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나웠던 아이들은 물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육시키기 전에 왼손을 가볍게 잡았죠. 머리부터 엉덩이 쓰다듬기 쭉.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는 걸 해주게 되면 걔들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이제 평상시에 쓰다듬는 교육을 해주는데 쓰다듬고 있다가 으르렁거리거나 표정이 이상해진다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좋아요. 그럴 때는 내려가 하고도 다시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다시 올라와.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기다려. 어느새 보호자의 리드에 맞춰 훈련을 따르는 두부. 단시간에 생긴 놀라운 변화인데요. 예민함과 공격성은 줄어들고 보호자의 손길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오늘 솔루션을 받아보니까 많이 노력을 안 했다는 게 느껴졌고 두부랑 같이 훈련 열심히 해서 더 이상 다른 가족들이 두부를 무서워하지 않고 모두가 예뻐하는 두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나의 반려견이 보호자를 향한 공격성을 보인다면 명령어 훈련을 통해 올바르게 서열을 재정립해주고 보호자의 통제 하에서 스킨십 훈련을 진행해줘야 한다는 점 모두 잊지 마세요.